네, 수능 국어와 영어 문제는 같은 언어라는 관점에서 공통점과 또 조금 다른 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언어의 관점에서 언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의 연관성을 통해서 문맥을 계속 파악해내고 그러면서 결국 강조하는 부분 또는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다. 키문장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을 찾고 요약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영어 문제는 단일 지문에다가 대체적으로 단일 지문은 같은 것이죠. 단일 지문 내에 단일 문단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어 문제는 이렇게 여러 문단을 거쳐서 단일 지문 내에 여러 문단을 거쳐서 비교적 몇 가지의 그런 다수의 복수계의 그런 소주제들을 내부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언어 이 영어와 국어를 공부할 때는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의 공부에서 서로 이점을 훈련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둔 사람들은 뭐 국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그런 훈련은 별도로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국어 문제인데 2014년도 4월 아마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의 연관관계, 그래서 문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단락마다의 또는 전체의 그 예고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의 원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예술 지문인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백그라운드에서 예술 지문이다. 다 읽어봐야 알겠지만 첫 번째 조형의 원리란 말이 나오면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라고 조형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형의 원리가 첫 번째 키워드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목적은 이런 것이다 하고 화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의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조형 원리를 사용한다. 몇 가지가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성의 원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통일성의 원리. 그래서 이 조형의 원리 중에서 보니까 이 통일성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성이란 회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작품 속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통일성과 연결성 뭐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요소들은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게 된다.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을 통일성, 연관성 그런 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회화에서 통일성에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접과 반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지금 3레벨에서 인접과 반복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접이란 놈은 뭐냐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서로 가까이 놓거나 중첩시켜 회화의 통일성을 주는 방법이다. 통일성이 상위 레벨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접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럴 때에 이 그림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인접된 것이네. 그러면서 인접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인접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사례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써놓으면서 이걸 이해를 쉽게 하고 이 문제를 나중에 풀 때 아주 쉽게 하겠다라는 이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계속해서 인접력이라는 것이고, 반복이라는 놈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반복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통일이면서 이건 반복이네, 인접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 사물이 반복뿐만 아니라 희화 속의 색깔, 형태, 각도 등의 반복도 포함된다. 이것도 뭐 색깔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자 가게에서 원형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형태적인, 이게 여기서 아까 얘기한 형태 얘기가 있었는데, 통일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통일성, 그런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가 나오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영어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큰 틀에서의 방향 바꿈이 있는가 하면 작은 틀에서의 방향 바꿈이나 또는 뭐 살짝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둘 다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성, 그런데 통일성은 작품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감상자 입장에서 그 작품은 답답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답답하고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문제점, 단점, 장점,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이 묶어서 그냥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에 유의하는 글을 읽으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면서 지금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가는 이와 같은 단조로움을, 여기 단조로움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고 하면서 요 얘기를 한 것이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조로움을, 통일성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시면서는 영어에서 순서 맞추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게 글이 이어지는데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나가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두면 영어의 그 순서 맞추기 문제기에 하나의 힌트 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강조라는 원리를 사용한다 하면서 지금 강조의 원리를 2레벨에서의 두 번째 강조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조의 원리. 강조의 원리. 이렇게. 강조란 것은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부각시키는 예술적 감흥을 효과적으로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의 목적을. 회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조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이 강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강조라는 두 번째 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레벨이 하나 또 내려가는 거죠. 대비라는 것을 지금 3레벨에서 다시 대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강조를 얘기하면서 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형태나 크기나 명암 등의 대비를 통해서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인데 이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목적과 방법인 것이죠. 직사각형들 사이에서 원형을 그리거나 어두운 사물 가운데에 밝은 사물을 그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두운데 밝게, 이게 결국은 이게 대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명암의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명암의 대비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더 쉽게 이 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강조의 방법으로는 분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3레벨에서 다시 분리라는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상이 다른 대상에 떨어져 있음으로써 부각되는 것, 계속 부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부각시키는 것, 그 강조되는 것이 결국. 그래서 보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이게
이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네. 이렇게 대비와 분리를 하고 있는 것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간의 배치를 통해서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형태나 그림, 명암 등이 유사하더라도 대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계속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 방법은 군집과 독립의 대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군집이고 여기는 이 독립이라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독립된 대상은 화면의 중심보다 가장자리에 배치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배치가 됐네요. 감상자는 부각되는 대상만을 바라보다가 자칫 그림 감상을 마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화가는 감상자의 시선이 군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집과 독립된 대상을 하나의 선으로 묶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으로 지금 이어놨죠. 이게 한 통속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강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데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걸 또 암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영어에서의 그 순서 맞추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작품 안에서 강조의 원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 강조의 문제점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의 문제점을. 그러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그랜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상자 입장에서는 강조의 대상의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점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대상을 부각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하더라도 주제나 소재, 표현 양식, 기법 등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어떤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벨을 이렇게 놨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거의 연장선상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 긴밀한 연관성이라는 키워드가 결국 나온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해를 해서 각 단락마다 무슨 얘기를 했으며 이게 어떻게 흘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보는 것인데 이게 이 그림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에서는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는 교수는 군지로부터 독립된 대상이므로 감상자의 주목을 끌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 아까 통일성에서 인접이라고 했고 이게 분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분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의 기법으로서 홀로 서 있는 교수에게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로 감상자의 시선이 이어졌다면 교수가 기대고 있는 구조물은 이 구조물인 것이죠. 대상과 군집 하나를 묶는 선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감상자가 통일성을 느꼈다면 비슷한 형태의 바위들이 반복한 것 이게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었으니까 수술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수에게 나에서는 이것에 명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줄기에 감상의 시선이 주어졌다면 강조한 것이죠. 명암이 대비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대비에 대한 강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에서 수술을 지켜보는 의대생들을 나에서는 바위들을 가깝게 혹은 겹치게 배치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강조 통일성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죠. 통일성의 관점에서. 통일성. 이건 통일성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치한 것은 통일성의 얘기를 한 것인데 감상자가 작품에서 느낄 만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의도를 볼 수 있게끔 답답함을 해소하기 이게 통일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강조 방법이었고 그 강조를 이 뒷부분은 이건 강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요거는 지금 이 통일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서로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대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것은 통일성 얘기고 이것은 강조의 얘기인데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답이 명백하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 21번은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부각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런데 하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도 이런 방법들이 원리가 있으면서도 그걸 조화를 못 이루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연관성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관성과 관련된 것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전체의 관계에서 유기적 질서란 말이 있는데 유기적 질서와 연관성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긴밀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여기에서 그런 거를 찾아보면 되는 것인데 이거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는 다르나 의미가 유사하거나 같다라는 걸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읽기도 하는 거고 답을 찾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언어 문제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 키워드를 레벨화해서 이 구조들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 보기에 여기서 얘기한 그런 키워드를 이렇게 배치시켜가면서 이해를 하고 또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